네, 이번엔 스타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덕산 하이메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이동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유안타증권의 백기련 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백기련 연구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덕산 하이메탈을 준비하셨는데 먼저 어떤 기업인지 좀 알고 넘어가죠. 네, 일단 덕산 하이메탈은 좀 4개로 분류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본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지 필수 소재를 좀 만드는 회사고 주요 제품은 저희가 잘 아는 솔더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덕산 미얀마 법인이 있습니다. 이게 동사가 갖고 있는 지분율이 한 100% 정도 되는데 회사의 업은 그 원재료 그 솔더블의 원재료의 그 비철금속 재련 사업을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동사 기준으로 이제 작년 4분기부터 매출이 좀 발생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세 번째로는 이제 덕산 하이메탈이 작년 3월에 인수한 덕산 넵코어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네 번째로는 덕산이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덕산 네오룩스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솔더볼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하셨는데 이 솔더볼 하니까 좀 생소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좀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네. 솔더블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 패키지 공정에 필요한 그런 필수 소재입니다. 칩 아래에 그 옛날에는 와이어 본딩과 기판을 연결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칩 자체가 고사양으로 좀 바뀌면서 그 솔더블이라는 그 소재가 필요하게 돼서 이제 이 쓰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자, 그리고 솔더볼 시장의 주요 경제 행사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고요. 시장 점유율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일단은 솔더블 글로벌 시장 규모는 한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시장 안에서 지금 주요 경쟁사를 보면 일본의 센주메탈이 있고 국내 이 상장사 중에서는 그 MK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유율 순으로 보면 일본의 센주메탈이 점유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동사 그 덕산 하이메탈이 있고 그 다음으로 MK전자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솔더블 수요를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국산화를 시도를 했고 성공적으로 제품 안착을 하고 납품을 해주시면서 성장을 해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사 측면에서 보면 이 솔더블의 고객사는 한두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자료 발간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다수의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고 글로벌 패키지 업체뿐만이 아니고 오사트 업체까지 좀 커버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솔더블과는 좀 다르게 이 고부가 제품 마이크로 솔더블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점유율이 1위입니다. 아까 그 기본 솔더블은 센주메탈이 점유율이 1위인데 이 마이크로 솔더블은 하이메탈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패키징 기판 시장이 굉장히 호황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 원인은 무엇이고 또한 이 패키징 기판 투자가 또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사의 이 기판 투자 증대는 어떤 수혜가 있을까요? 네, 그 패키지 이 시장이 이제 PCB 시장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PCB 시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렇게 저부가 기판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칩 성능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따라서 이제 플립칩 패키지 기판 중심으로 좀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플립칩 패키지 기판 필수 소재인 솔더블 수요도 가파르게 함께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2019년에서 2021년 작년까지 이제 글로벌 주요 패키지 업체들의 캐파 확장이 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따른 캐파 램프업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보여질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가 좀 동사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PCB 시장에서는 과거에는 와이어 본딩으로 좀 이런 걸 사용을 했다면 최근에는 플립칩 비율이 많이 높아지면서 솔더블의 그 수요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이크로 솔더블에 대한 수혜도 이제 동사에 집중될 거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이유가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솔더블은 이제 고사양 기판으로 가면서 적용차가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WLP나 인베디드 패키지 위주로 좀 수요가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플립칩 계열에도 이 마이크로 솔더블 제품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고마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동사 그 이익 성장이 좀 가파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사 본업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이제 신규로 하는 신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동사 신사업으로는 보면 이제 뭐 다양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좀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거는 페이스트와 플렉스가 있습니다. 이 제품도 역시나 이제 반도체 패키지 전반적인 시장 성장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소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옛날에 솔더블이 일본이 독점을 했던 것처럼 이 소재 자체도 지금 현재는 뭐 일본이 대부분 납품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과거 아시는 것처럼 일본 수출 규제 등등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산화를 계속 하려고 준비를 해왔던 제품들입니다. 동사가 이제 국산화를 제대로 하고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키면서 이제 관련해서 매출이 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올해뿐만이 아니고 사실 2023년까지도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사 이익 성장률에도 좀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연구원님이 그 21년도 덕산 넵코어스라는 회사를 인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회사이고 이 회사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이 추가적으로 덕산 하이메탈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자회사가 있다면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네, 일단 넵코어스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넵코어스는 그 하이메탈이 작년 3월경에 인수한 회사입니다. 이제 회사 전반적으로는 뭐 연구 인력이 40% 이상으로 되게 기술 중심의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다각화가 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우주 항공 산업을 전방으로 하는 이 넵코어스를 인수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회사 연매출이 350억에서 4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회사를 인수한 거고 이제 과거에는 보면 이 넵코스라는 회사는 방위 쪽 예산 증가에 따라서 매출 성장을 보여왔던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국가 이 방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익률 제한이 좀 있었던 모습이 있지만 올해부터는 좀 민수적으로 확대를 하고 또 5G 중계기 쪽으로 나가는 사업을 좀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플리케이션 다각화까지 함께해서 올해는 연매출이 400억 정도를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이제 향후에는 중장기적으로 좀 성장해 나가는 모습 계속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넵코스는 현재 기업 가치 300억 원 정도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덕선 하이메탈 핵심 투자 포인트가 뭘까요? 가격 전략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덕산 하이메탈 아까 말씀드린 솔더블이나 뭐 페이스트 플럭스 이런 부분 본업 가치를 한 3천억 원 중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 웹코어스 이 사업을 한 300억 정도로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놨고 아까 말씀드린 덕산 네오룩스 그 지분 가치를 한 2,5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6천억 초중반 정도 기업 가치가 있는 회사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는 간단하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올해 내년 이제 영업이익률 성장률이 각각 129%, 68%로 이제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사상 최대 실적으로 올해 내년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요 이 PCB 고객사들의 고부가 반도체 패키지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대규모 캐펙스를 지금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 업황과 궤를 함께한다고 볼 수 있는 이 덕산 하이메탈 역시 올해도 PCB 필수 소재 솔더블의 성장세가 좀 이어지면서 올해 내년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23년까지도 고성장 추세가 좀 지속되면서 이 솔더블의 중장기 성장 스토리가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아시는 것처럼 국내 코리아 서키트나 대덕전자 그리고 뭐 해외 일본의 그 이비덴이나 센코 같은 그 주요 플립칩 계열의 고부가 반도체 패키지 기판 그 공급사들의 그 대규모 캐파 램프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따른 증가분도 역시 동사 실적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고마진 제품이 마이크로 솔더블 역시 글로벌 점유율이 7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는 당연히 동사에 집중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여전히 PCB 소재들의 그 일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 동사가 이제 작년부터 페이스나 플럭스의 국산화에 좀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향후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투자 포인트로는 올해부터 그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미얀마 법인 그리고 이 법인에서 이제 솔더블 생산에 필요한 그 주석 중심의 비철 금속 주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 미얀마 법인이 외판 사업 중심으로 좀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본업 솔더블 원가 절감에도 좀 기여를 하면서 이익 성장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덕선 하이메탈 오늘 이 시간 현재 19,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목표가 27,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백규련 연구원이었습니다. 자, 이대건 대표님, 우리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